지금은 절대로 부동산,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왜냐? 고가의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비 늘어나죠. 세금 내야 되죠. 그 세금만 늘어납니까? 아니죠. 어려움 늘어나고요. 그리고 재산세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세금들이 다 왕창 올라갑니다. 한번 올라간 건 쉽게 내려가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의 국세청의 표적이 됩니다. 세금을 삥 뜯기는 이제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비싼 집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무주택자들, 돈이 없는 저소득층들 나름 혜택 받는 거 많습니다. 세금 감면도 많고요, 지원 받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들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연끌을 하고 비싼 주택들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다. 세금만 다 뜯기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벤츠 끌고 다니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우와 대단하다, 좋겠다, 부자네요,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듣는데 속을 까보면요, 빈털터리 거짓입니다. 매달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고 되게 호황된 삶을 실속이 없는 개털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안 편하게 사는 게 좋다. 비록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좀 흐름해도 내가 쥐고 있는 현금이 많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매월 연금이나 각종 현금 흐름으로 400만 원 들어오는 사람과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현금 흐름이 200만 원인 사람, 누가 더 행복하냐라고 이제 묻더라고요. 뭡니까? 다니셉인가? 라고 하는 거 유튜브를 보니까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5억짜리 집에 살면서 월 400만 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을 훨씬 더 선호하더라는 겁니다. 200만 원으로 사는 사람과 400만 원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400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넉넉하죠. 그걸로 오직 뭐 나이 든 부부 둘이 쓴다라고 하면 더더욱더 여유가 넘치죠. 예를 들어서 뭐 400만 원을 가지고 애들도 어려서 애들 키워야 되고 애들 뭐 교육비 들어가고 옷 사입혀야 되고 먹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400만 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근데 나이가 든 노부부이고 더 이상 애들 키워야 되는 거 없고 그냥 이 부부 둘이서만 살면 된다라고 하면 400만 원이면 충분하죠. 아주 넉넉하죠. 그런 노년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무리하게 부동산 사는 것만큼 바보 등신짓이 없다. 특히나 지금은 집값이 어떻습니까? 저 꼭대기에 있죠. 되게 위에 있습니다. 집값이 앞으로 2분의 1토막, 3분의 1토막, 고가 집들은 4분의 1토막 날 수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8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나중에 40억 되고 30억 되고 20억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와장창 떨어지면 사람들이 또 20억을 주고 살지 아닐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지금은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렇게 무리하게 비싼 집을 와장창 이렇게 빚내가지고 산다. 자살행위.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사는 집의 아파트 가격이 2억밖에 안 해도 3억밖에 안 해도 빚 없이 내 걸로 가지고 있고 내가 국민연금 나오고 개인연금 나오고 퇴직연금 나오고 월세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노년이 되게 여유롭죠.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데 갖고 있는 거 없고 연금 나오는 것도 국민연금으로 한 7, 80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되게 부족하겠죠. 왜냐? 강남에 그 아파트 3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관리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공과금 내고 이래저래 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지는 우리 개개인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비싼 아파트를 고집하지 말자. 그리고 매달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항상 소득,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저 또한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살자라고 각오를 하려고 이 얘기를 저에게 먼저 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현실이 힘들다, 빡세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겹고 어렵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름의 준비를 하고 조용히 현금을 축적해 나가는 사람들은 어떠냐? 나름 여유롭게 삽니다. 안전하게 살고요. 남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고 폼잡지 않을 뿐인 거지 티나지 않게 여유로움을 축적해 가며 산다라는 겁니다.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자신한테는 돈 안 써도 남에게는 적당히 베풀고 돈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용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고 희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지금이 힘들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고 힘나고 힘들고 겁난다라는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럴 때일수록 그러면 내가 뭘 할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은 지하철 안 타고 그냥 달려서 오늘 지하철 요금 1,400원을 아껴본다? 뭐 매일 그러면 안 되고요. 왜? 매일 그러면 주객이 전도돼서 1,400원 아끼려다가 이 4시간을 까먹으면 그건 실질적인 이득이 아니라 마이너스일 수 있으니까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되 가끔씩은 이때까지 살아오는 모습하고 조금은 다른 새로운 시도, 도전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걸어 다니는 사람은 한 번쯤은 뛰어보는 거고, 매일 이제 지하철 타는 사람은 버스도 타보는 거고, 버스만 타던 사람들은 지하철 타보는 거고, 도시락만 싸다니는 사람들은 가끔 밖에서 밥도 먹어보고요. 매일 밖에서 밥 먹는 사람은 도시락을 한번 싸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건 분명히 좋고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만의 새로운 시도, 도전 이런 것들도 좋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왜 온 줄 아십니까? 저 앞에 철봉이 있잖아요. 저 철봉에 이거 영상 끝나고 나면 저기에 매달려서 턱걸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건강을 챙겨야 되는 상인지라 뭔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운동의 방법으로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1년 전, 2년 전부터 가끔씩 해오던 턱걸이를 오늘 해보려고 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각자가 챙겨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신줄도 붙들어 매야 되고, 사기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저축하려고 애써야 되고, 또 절약하려고 애써야 되고, 자식들, 부모들 챙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내 몸도 잘 챙겨야 되고, 어떻게든 우리가 안전하게 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소중하게 챙겨야 될 것들이 얼마나 더 있나 곰곰이 생각도 해봐야 되고, 우리의 마음가짐, 정신 건강도 잘 챙겨야 되고, 챙기면서 축적해 나가면서 잘 살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져다 줄지,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헤쳐나갈지 잘 좀 궁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